한 번 내 몸에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팁이자 부탁이 있다면 네, 한국분 연예인분들 얼굴이 쫙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쉽지만 신동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대화해보는 시간, 피부를 꿰뚫어보는 피부인사이드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입니다. 저는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벌써 네 번째예요. 네.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나가나요? 맞습니다. 그럼 벌써 저희가 한 달을 함께 한 거예요? 그렇죠. 야,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제가 잘 피부 시술을 무언가 시작하면서 또 가야 돼 어떡해. 이게 사실 피부 시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당뇨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좀 다녔다면 이 피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중에 특히 꼭 해야 돼? 굳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받았던 시술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피부에 이렇게 보이는 거뭇거뭇한 것들을 레이저 네. 치료를 먼저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드름, 사마귀, 네. 무슨 사마귀라고? 평평사마귀. 어떤 사마귀죠 그건? 그건 뭐냐면 HPV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질환이에요.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여기 점이 생겼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점이 아니고 사마귀 감염인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바이러스의 특성은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알게 그렇죠. 됐죠. 그렇죠. 한 번 내 몸에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퍼져요. 맞아, 이게 전이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역이 약해질수록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개수가 많아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항상 표현데 오늘이 살아있는 날 중에서 머리털은 가장 많은 날이고 사마귀는 가장 적은 날이다. 그렇네, 맞네. 네, 다 뒤져보면 편평사마귀 하나도 없는 분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전염성이 네. 강하고요. 혹시 제가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시술도 뭐 했었나요? 아무래도 카메라를 앵글을 네. 보시다 보니까 리프팅 시술 맞아요. 도와드렸었고 뭐였죠? 이름이? 시술 이름을 굳이 말하자면 예. 인모드, 맞아, 인모드. 초음파, 이거 제일 궁금해할걸요, 오히려? 인모드. 그다음에 하이프라는 초음파 시술. 초음파. 네. 정말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여기 병원이 내과고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 할 때도 제가 그냥 내과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정확히 내분비내과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고 네. 근데 왜 피부과 선생님이 되신 건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환자분들 사실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단순히 혹시 한국에서는 피부과가 수익이 더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보통은 아마 그렇게 네, 알고 있을 것 그런 같은데. 말씀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사실 저 발단은 조금 특이합니다. 네, 저 내분비내과잖아요. 그렇죠.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계속 15년 정도를 계속 일을 했죠. 환자분 네. 진료하면서. 네. 근데 한국에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환자분을 뵙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진료 특성상 네. 한 분한테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진료를 보기가 어려워요. 보통 한 3분? 네. 5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분비적인 요소는 굉장히 그 삶을 좀 꿰뚫고 통찰하고 같이 습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환자분하고 만날 시간이 3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가 지쳐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반복적인 삶이었고. 반복적인 데다가 환자분한테 정말 힘이 되는 메시지는 드릴 수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약간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기계 찍어내듯이 진료를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의료 제도가 굉장히 고착돼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잘 돼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유동성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의료가 조금 열악한 데 가서 내가 처음부터 거기 씨를 뿌리고 네. 의료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찾아서 내가 거기서 의료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리고 선택한 나라가 네. 그 당시 이제 베트남이 되게 붐이 일었었어요. 그렇죠. 네. 베트남이 그때 네. 당시 아마 네. 제 기억으로 제2의 강남이 될 거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 박항서 감독님이 그렇죠. 빅히트를 치실 때 맞아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면 네. 택시 기사님들이 저를 태우시면 코리안? 한국? 미스터 팍. 미스터 팍. 맞아요. 다낭을 가면 베트남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을 때.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베트남의 인구가 굉장히 연령대가 젊고 맞아요. 보면 아열대 지방에 있는 분들은 조금 뭐 게으르거나 네. 약간 이게 늘어져 있다 생각이 싶지만 네. 베트남인들 그러지 않습니다. 열정이 아주 넘치고 맞아요. 의욕이 넘치는 나라고 산업이나 경제적인 성장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취약한 것이 의료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의료 사업을 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딱 삽을 뜨려고 하는 순간 제 전공이 이제 내과인 게 네. 언어적인 장벽이 생긴 거예요. 네, 맞아. 네. 아까도 얘기하셨
하지만 계속 대화를 나누고 맞습니다. 알아가야 되는데 네. 베트남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도 가능은 했지만 네. 이제 그들도 영어를 잘해야지 소통이 그렇죠. 가능하고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 보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베트남에 이제 시차를 여러 번 갔겠죠. 네. 일단은 제가 그쪽에 네. 뿌리를 내리려면 그분들이 관심 있는 의료를 제공해야 될 거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의료 분야는 피부였어요. 아, 확실히 그리고 그렇구나. 화이트닝에 대한 니즈가 너무 강했어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상점에 한국분 연예인분들 얼굴이 쫙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 하얗고 뽀얗고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서 그러면 내가 잠시 전공을 좀 내려놓고 피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다시 오자. 경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피부과로 다시 취업을 해서 전문 피부에 대한 이제 수련 과정, 네, 연구 과정을 겪은 거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색소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가장 절실한 니즈가 색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색소에 대한 연구를 수년간 하고 네. 그다음에 넘어가서 개원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꿈과 뜻을 거기다가 이제 펼치려고 했으나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국으로 저 넘어오게 됐습니다. 좀 슬픈 사실이네. 네. 저 그 당시엔 굉장히 저도 좌절이 컸고 피해도 굉장히 컸는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그 과정을 지금 후회하지 않는 건 네. 제가 그런 피부를 연구하면서 그전에는 내과적인 관점으로 환자분을 뵙다가 이제 피부를 보면 그분의 내과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예, 피부의 문제로 오셨는데 제가 이건 혹시 면역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네. 아니면 혈당의 문제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해보세요라고 해서 검사를 하다가 찾아내는 어떤 그런 접점들, 인과관계들, 상관관계들 이런 데서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면 좀 짧게 얘기하면 네. 내분비내과 전문이지만 피부과를 한 이유는 박항서 감독님 때문이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감독님. 근데 그거 너무 공감 가요. 피부과를 공부해보니 내과적으로 바라보면 이 피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그냥 피부만 했어도 잘하셨겠지만 내분비내과를 원래 전문의를 하고 있었던 이유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피부들을 더 이쁘게 고칠 수 있는. 그런데다가 이제 내분비라는 게 호르몬을 전공하는 그렇죠. 과라고 했잖아요. 호르몬은 온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줍니다. 피부도 당연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문제를 저희가 짚어내다 보면 네. 호르몬의 문제, 면역의 문제, 그 이외의 기저질환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 암, 심지어는 당뇨병, 심지어는 갑상선 질환. 그래서 네. 환자분들 문제를 찾아서 네. 그 문제들을 치료를 해야지 비로소 피부가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하신 내과 수업에서 오셔서 하신 강의 한 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대박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질병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 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 선생님 2시간 동안에 오셔서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질병은 그 사람의 습관, 유전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들,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들, 그것이 다 꼬여서 어떻게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인데 그 형상만 보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2시간 안에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내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수업으로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왔다면 네, IT를 했겠죠. 그렇죠. 와. 아니 그러면서 지금 피부과도 하시고 네. 내과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세요. 네. 카메라 앞에 서기 정말 싫다고 네, 자꾸. 네, 네.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셀카도 안 찍거든요. 왜 안 찍으세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보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맞아. 저의 환상에 있는 저는 되게 아름답고 기격에 맞는데 여기 병원 혹시 이 유튜브 보시면 분들 중에 병원 오신 분들 있어요? 원장님 사진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별로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다 딴데. 그래서 나는 되게 턱선을 강조하려고 그랬나 정말 예리하시다. 싶었는데 좀 그런 거구나. 네, 맞아요. 부끄럽군요. 네, 저는 렌즈를 쳐다보는 게 되게 막 부끄럽고 저기 비치는 제 모습이 완전하지 않은 게 너무 싫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장이 완벽하지 않은 것도 싫고 그리고 저의 모습에서 흐트러짐이나 실수가 나오는 게 싫고 근데 그걸 극복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네. 저희가 사실 오늘 4번에 걸쳐서 맞아요. 많은 대화를 했는데 네. 진료실에서 이런 걸 다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막 이러지만 저 원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가만히 그래서 그럼 유튜브는 그냥 단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정보에 대한 전달의 의미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 자신을 다지는 의미도 상당히 크고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고
보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오, 진짜로? 그런 분들한테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진료를 열심히 봐드리게 되고, 사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그런 매너리즘,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계속 뭔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모티브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사실은 한 2, 3개월 정도를 해보면서, 사실 초보 유튜브 비기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비해서는 하면서 굉장히 보람과 재미와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네. 이 프로그램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 채널도 찾아보고 원래 선생님 성격도 알고 하잖아요. 근데 채널에서는 그냥 너무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려야지, 내지는 뭐 이런. 근데 사실 대중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원하는 선생님 모습은 왠지 그거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 다짐했던 게 네. 선생님이랑 진짜 편하게 그냥 대화하다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팁이자 부탁이 있다면 네네. 조금 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선생님 피부과 너무 잘하시는 것도 알고 내과 너무 잘하시는 것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정보만 틀리지만 않으면 되지, 실수하거나 조금 나는 실제로는 이래라는 건 오히려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하신다면 그럼 춤도 추고 드럼도 치고. 아니 굳이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아까부터 계속 고민했는데, 오프닝 때 자꾸 이렇게 하시잖아요. 피부를 꿰뚫어보는 이거 왜 하시는 건가요? 꿰뚫어보는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통 피부라 하면 네.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시각적인 걸 생각하지. 그렇죠. 이게 피부죠. 네, 시각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고 시각적인 걸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 왜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해서 그 시각적인 피부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 피부는 제가 창문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네. 내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비춰주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제가 놓치지 않고 꿰뚫어 찾겠다. 그러면 좀 부탁이 있는데 네. 좀만 더 조금 경박스러운 동작으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의 피부를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피부를 꿰뚫어보는 뭐 이런 거 하든지 뭐 그럼 제가 네. 오늘 가서 밤새 연습을 한번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딩할 때 항상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고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워크맨에서 보면 항상 이행시나 삼행시로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주제가 피부였다면 피부 이행시로 딱 해서 끝낸다든지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말머리는 신동 이행시로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무리는 해야죠. 신동 이행시 빨리 생각하세요. 신동 이행시 하셔야 되니까 네. 그때마다 그 주제로 집에서 삼행시라도 준비해 오시면 돼요. 예. 신동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동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안녕.